플리옥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현주입니다. 네, 저는 국내 예술산업의 가장 상업적인 영역인 옥션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예술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체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플리옥션 서비스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 타겟하고 있는 부유한 VIP 컬렉터들이 아니라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술품을 몰랐던 고객들을 타겟한 아트 옥션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체감했던 예술시장의 페인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유통 채널, 즉 작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 구조였습니다. 일례로 옥션사의 경우에는 작품이 팔리면 작품을 판매하는 아티스트와 구매자로부터 양쪽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거래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낙찰을 받아도 낙찰금의 약 18%라는 높은 수수료를 더해서 부과해야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작가들만 유통 채널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고, 점점 신진 작가나 아니면 이제 무명의 작가들은 판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구매하는 저희와 같은 구매자들은 다양한 작품을 알기 어려워지고 점점 나오는 작가들만 보게 되어서 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예술산업은 5%의 소수의 아티스트와 소수의 판매자만 연결되는 시장 규모 약 5천억 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플리옥션의 비전은 나머지 95%의 아티스트와 95%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서 국내 예술산업을 약 10조 원 이상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아트옥션 플랫폼을 실현시켰고, 이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높은 가격이 아닌 낮은 추정가의 작품을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플리옥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컬렉터들은 이제 용돈 받는 학생부터 그림을 잘 몰랐던 중장년 아저씨까지 컬렉터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플리옥션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는 마켓 입성이 필요한 신진 작가와 그림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못한 고객들을 연결하는 아트옥션 플랫폼입니다. 저희 구매자의 그렇게 그림을 모르는 구매자들의 중심에는 MZ세대 영 컬렉터가 있는데요. 영 컬렉터를 위한 플리옥션의 3가지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커뮤니티 기반 신진 작가들의 팬덤을 구축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아트테크를 실현하고 싶은 영 컬렉터를 위해서 리셀 기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신진 작가 원화 작품을 킬러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옥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매자 수수료는 0%로 합리적인 진입장벽 허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을 하여서 다양한 컬렉터들과 아트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림을 구매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은 아티스트와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옥션에서 구매한 작품은 언제든지 재옥션을 통해서 단기간 소액으로라도 아트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션을 통해서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다음 달에 신진 작가의 가치가 단기간 성장을 했으면 리셀을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고요. 중견 작가와 달리 신진 작가는 차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단기간 가치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저희 플리옥션에서도 아트테크를 실현하고 있는 컬렉터들이 많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저희는 국내 그리고 해외 신진 작가 250여 명과 즐거운 옥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업 협력을 통해서 신진 작가의 질적인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같이 오프라인 유휴 공간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과 협력 마케팅을 통해서 오프라인 전시를 관람하고 QR코드를 통해서 플리옥션으로 작품을 거래하는 그런 온오프 통합 아트 향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컬렉터, 즉 구매자 쪽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앱 가입자 수 중에 비드 버튼을 한 번이라도 누른 실제 입찰 참여자가 무려 83%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플리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2점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은 절반 가까이인 48%였는데요. 이 충성 고객은 한 달 동안 130만 원이라는 높은 지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플리옥션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작품의 추정가가 10,000원부터 100만 원 사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따졌을 때 보면 월 130만 원이라는 높은 지불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BM은 예술작가나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받으면 일정 기간 모바일 앱에서 아트옥션을 진행을 하고 수익금이 결제가 되면 그 중에 20%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저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듯 수수료 매출이고요. 다음 장표에서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확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수수료 매출에서 저희는 올해 초 해외 아티스트 유입과 해외 고객들을 영입시키면서 마켓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이렇듯 마켓이 확장이 되면 저희는 신진 작가의 중저가 작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작품군까지 확장시켜서 작품 거래액을 매우 증폭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비전은 전 세계의 예술을 사랑하는 타겟화된 고객들이 모인 넘버원 대표 아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아트 마켓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련된 소식을 자유롭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계의 카카오톡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현재 월 평균 100여 점의 작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확장을 시켜서 월 평균 200여 점 그리고 100여 명의 국내외 신진 작가와 월마다 즐겁게 옥션을 기획할 예정이고요. 그럼으로써 4천여 명의 컬렉팅 데이터를 취합을 하여서 저희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작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작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까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리옥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현재 한 100분 정도의 작가가 이제 그러니까 100점 정도. 그리고 작가는 이제 아마 아까 100분 말씀하신 그거보다 좀 적을 텐데, 그러면은 미술품 경매 시장에 계셨으니까 사실 작가분들을 그 네트워크는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 작가를 어떻게 소싱하고 계시는지, 또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놓고 싶은 그림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좀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체적인 영업 네트워크로 작가들을 소싱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대학교 졸업 전시, 미대 졸업 전시나 아니면 다양한 아트 페어, 특히나 신진 작가를 타겟으로 한 아트 페어를 많이 다니면서 저희가 월 많은 네트워크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프로세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의 옥션사나 갤러리가 작가를 한 명 소싱하는 데 드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의지나 작품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만 준비가 되면 간단한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서명 계약을 통해서 10분 안에도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10명에서 20여 명 정도를 꾸준하게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4월 달까지도 저희가 작품 수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 질문인데 K옥션이나 이제 서울옥션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신진 작가도 관심 있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대응책이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전략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신진 작가를 계속 프로모트 하면은 어찌됐건 그 신진 작가의 판로 개척이 확보가 되면 다른 옥션사에 이제 출품을 하면서 경쟁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의 목적은 사실 국내 예술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예술 산업이 그 시장을 뭔가 치킨 게임처럼 여러 경쟁사가 나눠 갖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워낙에 예술 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참여했던 신진 작가가 성장을 해서 저희를 통해서 성장을 해서 다른 옥션사에 가는 것을 매우 반겨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작품의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했던 작품을 리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가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매자가 또 다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영속적인 순환 구조로 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경쟁사를 현재 현존하고 있는 옥션사로 두지 않고 그림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른 한정판 커머스 고객이라든지 다른 커머스 플랫폼의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0여 점이 수급되고 이게 거래가 될 때 보면 보통 이게 그러니까 신진 작가분들 중에서도 또 인지도가 계신 분들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롱테일로 골고루 다 퍼지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00여 점 중에 약 20%는 정말 다른 옥션사에서도 유명 작가를 일부러 좀 넣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그 작가를 보고 유입하시는 고객들이 이런 무명의 신진 작가도 굉장히 도상이나 이미지가 좋아서 구매하시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유명 작가도 일부 비율로 저희가 소싱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플리 옥션이 지향하는 부분은 이게 쏠림 현상보다는 롱테일로 많이 다양하게 골고루 깔리는 것을 지향하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거든요. 이제 작가분들이 왜 이 플랫폼에 와서 더 많은 내 그림을 알릴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확보를 위해서 참여하실지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유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릴 것이냐, 우리가 다른 옥션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다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는 미술을 아시는 분들께 타겟화돼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술을 모르는 고객들한테 타겟화돼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미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사처럼 아니면 호텔이나 F&B 이런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호텔에 방문하시는 고객이 이런 미술품을 내 반값보다 싸네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업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타겟화할 때도 저희는 미술을 주로 좋아하시는 고객 분야보다는 운동화나 아니면 그와 밀접한 한정판 커머스를 좀 타겟화된 그런 고객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프로필을 좀 봤을 때 남녀 성비나 나이대나 뭐 어떻게 되나요? 우선 나이대는 저희가 MZ세대, 즉 2030 연령층이 가장 많고요. 또 성비 같은 경우는 남자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타겟화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운동화를 구입하시던 고객님들이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고객님들이 많으시고, 또 옥션 방식이라는 게 경쟁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 남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낙찰을 받으시는 경향이 좀 큰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좀 감사했던 부분은 저희가 타겟을 그렇게 그림을 모르는 고객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낙찰자 분들도 미술품을 처음 컬렉팅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지금 사업 초기이기는 한데 뭐 이쪽에 그 구매자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좀 해보셨나요? 아니면 뭐 지금 그냥 열어놓고 그냥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그 고객들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쓰진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바운드로 많이 열어놓고 어떤 고객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 SNS 마케팅으로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컨텐츠를 좀 스폰서 마케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아까 그 구매 비율이나 이제 비딩 들어가는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처음에 이제 인상적이기는 한데, 이게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제 해당 수치가 이제 떨어져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향후에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MZ 세대 위주라고 했지만 결국 외연을 넓히려면 이제 좀 더 나이대가 있는 뭐 한 40대, 50대 정도의 고객들도 또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뭐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뭐 구체적이 아니라고 해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 유저 가입률이 높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술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와서 비율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 구매하셨는데 이번 달에도 구매하시고, 원래 미술품이라는 속성 자체가 반복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거의 구독권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매월 새로운 작가를 유입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공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해외 아티스트 유입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다양한 사실 국내에도 아트페어나 온라인 플랫폼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가가 플리옥션에서 없어도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트 콜라보 상품이라든지 해외 작가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그런 고객들을 락인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간단한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트페어가 있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설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어도 같은 작가가 비슷한 작품들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면 시장가, 낙찰가를 낙찰가가 우리는 온라인에서 옥션을 해갖고 결정하는 방식이고, 보통 아트페어 같은 곳에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약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아트페어와 비교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트페어는 어찌됐든 일시적인 기간과 일시적인 장소에서만 하기 때문에 먼 지방에 계시는 고객님들이 해당 작가의 작품을 너무 구매하고 싶지만 이 아트페어를 직접 방문해야만 정찰제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저희 플랫폼에서 이 작가의 작품, 또 다른 작품이 나와 있다면 오히려 쉽게 페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작가가 만약에 어떤 아트페어 기간에 이 작품을 낸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기간 전후로 옥션을 좀 개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이나 해외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 작가님의 아트페어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코로나로서의 요즘 상황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도 하곤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될 때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트페어의 경우에는 저희도 그 정찰 가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예술 산업의 페인 포인트인데요. 고객의 구매 이력에 따라서 사실 그 가격이 다르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오픈리하게 공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